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테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알리나 테무, 시인의 줄임말로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을 부를 때 사용되는 말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알테시로 인해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다 줄도산할 거라며 언론이 정말 시끌시끌했었죠. 그런데 최근 이 알테시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이커머스 이야기입니다. 알리, 테무, 쉰, 이들은 어떻게 전 세계 소비자의 지갑을 열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각 나라의 소액 면세 제도를 활용하는 거였는데요. 미국에서는 $800 이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략했죠. 덕분에 5,000원짜리 물건 하나를 팔아도 세금 걱정이 없었죠. 여기에 항공, 직배송 모델을 결합하여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품은 곧바로 항공기에 실어 고객에게 배송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했죠. 매일 보잉 777 화물기 수백 대를 띄어 전통적인 해상 운송으로는 불가능했던 압도적인 배송 속도를 만들어냈는데요. 게다가 기존 유통업계는 유통업 특성상 재고 관리에 많은 비용 부담이 되었지만 알테시는 주문 즉시 물류 직배송을 통해 이런 재고 비용까지 절감하다 보니 엄청난 시너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마법처럼 펼쳐진 이 초저가 혁명에 전 세계 소비자들은 열광했고 알테시는 전 세계 유통은 물론 거대한 항공 물류 제국으로 순식간에 탈바꿈했죠.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하루에 약 9,000톤에 달하는 화물을 전 세계로 보냈는데요. 이는 전통적인 화물 큰 손으로 불리던 애플의 1일 물동량 약 1,000톤을 가뿐히 압도하는 규모였죠. 이 막대한 물동량은 전 세계에 초저가 상품을 쏟아냈고 나아가 항공업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중국은 초저가 상품은 전 세계에 보내기 위해 항공 물류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선점했고 이로 인해 기존의 항공 화물 운임이 폭등하기 시작했죠. 초저가 상품이 되려 다른 상품의 물류 비용을 끌어올리는 역설적인 사안까지 벌어진 거죠. 항공 운임이 폭등하면서 항공 물류업계는 유례없는 365일 초호황 성수기를 맞이했는데요. 중국의 초저가 상품이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며 항공, 화물 시장까지 주도했기 때문이죠. 이 폭발적인 수요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산업까지 키워내는데요. 바로 P2F라는 산업이에요. P2F는 낡은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중국에서 매일 쏟아지는 초저가 물량을 전 세계에 실어 날라야 하는데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 기존 항공 화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신형 화물기를 주문하고 인도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했기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화물기를 확보할 수 있는 P2F 개조 사업은 중국 이커머스로 인해 그야말로 르네상스를 맞이했는데요. 수명을 다했던 낡은 비행기들이 초저가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고 하늘을 다시 날게 된 거죠. 하지만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중국 이커머스 산업은 최근 미국의 한방에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소액 면세제도 폐지라는 강력한 정책 때문이었죠. 미국의 소액 면세제도는 원래 개인의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 800억 달러, 하나 약 111만 원 미만의 상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였는데요. 이 정책을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영리하게 활용했죠. 하나의 대형 화물에 상품을 가득 싣고 관세를 내는 대신 개별 소비자의 소포로 분할해 보내는 방식으로 관세를 교묘하게 회피해 왔던 거예요. 결국 미국 정부는 자국 이커머스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폐지했고 이는 중국 업체들에게 치명타가 되었죠. 이제는 소액 달러 상품들의 관세와 각종 수수료가 더해지자 초저가를 강조하던 중국 이커머스 상품의 가격은 2배 이상 바로 뛰어올랐는데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가장 큰 무기가 단 한순간에 무력화되어 버린 거죠. 게다가 이런 관세 정책의 변경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는데요.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유럽과 남미, 심지어 일본까지 전 세계가 중국발 초저가 공세에 대해 관세 장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유럽연합이 먼저 150유로 미만 소포에 부가세 면제를 폐지했고 멕시코는 소형 소포에 대한 관세를 33.5%까지 인상하며 더 강력한 방어를 시작했죠.
일본도 1만 엔 미만의 소포의 면세 재검토에 들어갔고 칠레, 에콰도르 등 다른 나라들도 우리 시장을 내어줄 수 없다며 잇따라 방패를 들어 올렸는데요. 알테시의 위기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미국을 비롯한 각 나라들이 이처럼 견제 장벽을 쌓는 데는 단순히 자국 산업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알테시가 만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알테시의 초저가 상품이 몰고 온 문제점은 생각보다 심각했는데요. 먼저 정확한 생산 과정이 불투명하다 보니 유해물질 문제가 심각했어요. 어린이 장난감이나 액세서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싼 맛에 구매했다가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했죠. 장난감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에서도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죠.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환경 문제였는데요. 파격적인 가격 때문에 전 세계가 초저가 상품을 마구 구매했지만 조악한 내구성에 한두 번 쓰고 버려지는 상품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안 그래도 심각했던 환경 문제에 알테시의 성장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결국 초저가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비용이 누적되면서 전 세계의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여러 문제점들이 생겨나자 미국을 필두로 한 각 나라들은 알테시에 대한 견제 조치가 시작되었고 시장은 즉각 반응했죠. 물류 컨설팅 기업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 화물 물동량이 무려 60%나 순식간에 급감했는데요. 게다가 물동량이 줄어들자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던 PTF 산업, 즉 낡은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사업시장도 빠르게 냉각기로 접어들었죠. 더 이상 막대한 물동량을 실어 나르기 위해 중고 항공기를 개조할 필요가 없어졌고 새로운 항공기 주문도 줄줄이 취소되기 시작했죠. 이 정책으로 인해 중국 이커머스가 주도했던 항공 물류 생태계는 변화의 조짐을 맞이했는데요. 벼랑 끝에 몰린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은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중국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즉시 보내는 직배송 모델을 버리고 상품을 미리 미국 내 창고에 대량으로 쌓아두는 현지 물류 거점 모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죠. 이 방식은 관세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재고 관리와 현지 운용 비용이라는 새로운 비용 발생 난제를 안겨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무재고, 초고속, 초저가라는 핵심 모델로 전 세계를 흔들었던 알테시에게는 매우 무거운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중국 이커머스는 전 세계의 미운털이 박히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타국의 이런 중국 이커머스 견제 정책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어요. 먼저 중국 이커머스가 미국 시장에서 주춤한 틈을 타 한국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특히 K뷰티나 K패션처럼 미국에서 이미 인기를 얻고 있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또 다른 기회는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알테시의 중국발 물동량이 미국으로 바로 가지 못하게 되면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으로 경유의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실제로 지난 1, 2분기 인천공항의 중국 노선 물동량은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허나 또 다른 시선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지 못한 중국의 초저가 상품들이 대거 떨이 상품처럼 한국으로 몰려들면서 국내 시장의 입지가 다시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죠. 이처럼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만큼 위기는 예방하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회는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중국의 초저가 상품은 각 나라의 산업은 물론 환경에도 막대한 부담을 안겼는데요. 알테시의 초저가 마법은 물류시장의 황금기와 PTF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비용을 숨겨두고 있었죠. 결국 미국의 규제로 시작된 이 변화는 이제 전 세계 이커머스 생태계를 송두리째 재편하는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더욱 치열해질 시장에서 우리의 기업들의 선전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변화를 뉴스 너머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